자, 지난 시간까지 ERC20 토큰 발행 실습을 해봤고요. 일단 ERC20의 한계는 ERC20에서는 토큰을 다른 주소가 대신 전송을 하기 위해서 두 번의 트랜잭션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어프로브로 토큰의 소유자가 허가를 해줘야 되고, 또 허가를 받은 사람이 트랜스퍼 프롬을 통해서 또 전송을 할 때, 이때 이제 가스가 두 번 소모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한번 다시 시연을 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하드햇으로 이제 로컬 블록체인 노드를 일단 준비를 하고요. 예.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ERC20을 컴파일해서 다시 일단은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포가 됐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세 개의 주소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첫 번째 주소를 A라고 하고요. 이 두 번째 주소를 B라고 하고요. 이 C라고 하는 주소는 세 번째 주소를 일단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A, B, C로 일단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려는 시나리오는 A가 B한테 어, 100 토큰을 예, 어프로브를 하는 겁니다. 내 소유의 100 토큰을 B가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B가 그 100 토큰을 C한테, A 소유의 토큰을 C한테 전달하는 그런 시나리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프로브를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프로브를 할 때 두 번째 지갑 주소를 카피를 해서 자, B한테 일단은 100 토큰을 일단은 해야 돼. 어프로브를 할 예정이고요. 자, 실행한 주체는 첫 번째 첫 번째 지갑에 커서를 놓고 첫 번째 지갑에서 실행한다. 그리고 실행하는 내용은 이 두 번째 지갑 주소 B한테 100 토큰을 어프로브 한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트랜잭트가 일어났고요. 자, 현재 오너이 ERC20 토큰의 오너는 첫 번째 지갑 주소를 가리키고 있고요. 자, 첫 번째 지갑 주소에 잔고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면 첫 번째 지갑 주소는 지금 1000 곱하기 10의 18승만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얼로런스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지갑 주소가 오너고요.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두 번째 지갑 주소죠. 얼로원스의 스펜더의 두 번째 지갑 주소를 넣고 콜을 해보면 자, A가 소유자고 스펜더가 B로 되어 있는 경우, 어프로브를 받은 사람이 B인 경우 100 토큰을 지금 쓸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지갑 주소를 B로 바꿔서 자, 지갑 주소 B로 바꿔서 트랜스퍼 프롬을 한번 일으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금 첫 번째 지갑 주소에서 언로를 할 때 가스를 썼죠. 그죠? 예. 트랜잭션을 일으켰으니까 이제 가스를 썼고요. 트랜스퍼 프롬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지갑 주소를 복사를 하고 프롬에 첫 번째 지갑 주소 A의 지갑 주소를 넣고요. 2에는 세 번째 지갑 주소 C의 지갑 주소를 카피를 해서 넣고요. 자, 100 토큰 허용받았으니까 일단은 맥시멈 50만 넣을게요. 50 토큰 정도만 일단은 이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체를 할 때 실행 주체는 두 번째 지갑 주소여야 합니다. 예, 이 부분 착오 없으셔야 되고요. 자, 트랜잭트 일으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나갔고요. 다시 얼런스로 이제 검사를 해보면은 A 지갑 주소에서 지금 B가 얼마만큼 쓸 수 있냐? 아까 이제 50을 썼기 때문에 이제 B가 A 소유의 토큰을 쓸 수 있는 거는 잔액이 이제 50이 남은 겁니다. 50 토큰이 남은 겁니다. 이 시나리오를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고 다시 리마인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A가 B에게 100 토큰을 사용할 권한을 어프로브를 통해서 허가를 한 상황에서 다시 살펴보면은 B는 나중에 트랜스퍼 프롬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여
C에게 A 소유의 토큰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큰의 소유자인 A는 B에게 토큰을 사용할 권한을 주는 어프로브 함수를 호출하면서 가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문제라기보다 좀 불편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자, 이 부분이 한계로 이제 지적이 돼서, 그래서 ERC20 퍼밋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ERC20 표준을 개선한 확장 기능으로 퍼밋 메서드가 추가가 된 거예요. 대략 버전은 0.8.20 정도 컴파일러 버전, 솔리디티 컴파일러 버전으로는 0.8.20 정도에서 추가된 걸로 보이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자, 소유자는 일단은 자신의 토큰 사용을 위임만 하고 싶은데 가스까지 써야 하는 상황은 나중에 이제 디파이나 이제 토큰 증권 구현에 있어서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패턴은 ERC20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토큰의 소유자인 A가 개인 키로 미리 서명을 해두고 이를 B에 전달해서 B가 퍼밋을 수행한다는 점이에요. B가 퍼밋을 수행한다. A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A는 가스를 소모하지 않고 가스는 B가 소모한다는 것이고요. 꼭 뭐 B일 필요도 없고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면 되고요. 또는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수행을 해줘도 되는 거고요. 여기서 퍼밋 함수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하나는 A의 서명을 검증하는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아까 우리가 봤던 어프로브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수행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좀 같이 실습을 해보면서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일단은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요 실습부터는 지금 하드햇을 써서 진행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현재 그 가나슈 우리가 썼던 로컬 블록체인을 실행해주는 가나슈는 지금 그 지원하는 버전이 아마 0.8점 초반대에서 호환이 되고 그 이후 0.8.20 이상부터는 대략 한 상하이 하드포크 정도 되는데 그때 그 버전부터는 좀 호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하드햇을 지금 쓰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의 소스는 여기 그 깃허브에 올려놨고요. 지금 ERC 20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쓰는 하드햇하고 웹소스랑 뭐 ERC20 예제랑 ERC20 퍼밋 예제를 올려놨고요. 현재 ERC20 지금 퍼밋 요 ex.sol 파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인 뭐 소스 설명을 생략하고요. 지금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이제 퍼밋 함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 EC3 recover라는 함수가 있는데 내장 함수죠. 이더리움에서 제공한 내장 함수로 서명된 메시지의 해시와 서명 값을 바탕으로 뭘 복원하냐? 서명자의 주소를 복원합니다. 서명자의 주소. 그래서 이를 통해 이제 A가 서명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쭉 받을 때 결국에는 이제 D 앱에서 호출할 때 VRS라는 것을 이제 작성해서 호출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A가 개인 키로 서명한 값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 이 오너는 A의 주소로 이제 호출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스펜더는 B의 주소로 호출을 하겠죠. 지금 시나리오라면. 그 다음 밸류는 뭐 100, 예를 들어 100 토큰 뭐 이런 식으로. 데드라인은 이제 언제까지 유효하냐라는 건데요. 일단은 여기 오너에 진짜 오너가 서명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확인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A의 개인 키로 서명했던 부분, 요 VRS랑, 그죠? 내가 이 받았던 정보랑 뭔가 위에서 정보를 맞춰보는 거예요. 예. 52 라인부터 어디까지? 66 라인까지는 위에 내가 받았던 평문 정보를 실제 이제 뭔가 A가 진짜 보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is recover 함수에 왔을 때, 그래서 내가 만든 정보, 평문을 통해서 만든 정보랑 개인 키 서명을 통해서 전달받은 정보랑 비교를 했을 때 뭐가 나오냐?
오너의 주소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너의 주소. 그래서 그 오너의 주소가 요 밑에서 72라인에서 내가 복원해낸 주소가 평문으로 받았던 오너의 어드레스가 같냐라고 비교를 하는 거죠. 같아야만 되는 거고요. 같을 경우에 아까 봤던 이 어프로브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ERC20의 어프로브 동작. 그래서 이제 77라인까지는 서면을 검증하는 부분이고요. 이 82라인은 어프로브 동작하는 라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호출하는 웹소스를 잠깐만 보면요. 이것도 이제 GitHub에 있죠. 쭉 내려가 보면은 나머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단은 좀 이따가 제가 이제 ERC20 퍼밋 스마트 컨트랙트를 호출하면은 이 부분 바꿔야겠죠. 이게 배포된 어드레스로 그죠? 저희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토큰 어드레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어프로브 퍼밋이라는 동작을 웹화면에서 진행을 했을 때, 요청을 했을 때,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몇 토큰을 허가를 할 것이냐, 여기 밑에 내려보면은 이 도메인 설정이라든지 그 자료형의 타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명을 하기 위한 기초 정보를 만드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서명하는 그 근본 데이터가 오너, 소유자가 누구냐, 이게 이제 A의 주소가 되겠고, 그래서 이거를 허가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게 B의 주소가 되겠고, 얼마나 돼 있느냐,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얼마만큼, 언제까지 유효하느냐, 그리고 이제 실습의 편의상 개인 키를 이렇게 소스에 그냥 하드 코딩 했습니다. A의 개인 키. 요것은 저희가 하드햇을 실행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프라이빗 키를 주죠. 요 부분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제 뭐 웹소켓으로 로컬호스트 8545에 일단은 붙여서 여러 가지 이제 서로 인터페이스도 하고 이벤트도 리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서명 생성을 하죠. 그래서 서명을 개인키로 생성한 경우에 아까 봤던 스마트 컨트롤에서 봤던 VRS라는 일단 파라미터가 리턴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서명을 한번 복구를 해보는 거다. 이제 없어도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미리 해보는 거죠. 왜냐면 그냥 컨트랙트를 호출했을 때 이 서명에 오류가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뭐 소모가 되겠지만은 이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이런 식으로 복구를 해보잖아요. 그래서 미리 복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내가 복원한 주소랑 뭐랑 비교해요? 소유자의 주소랑 비교를 해서 이상이 없는지 미리 이 부분을 안 해도 되는데 미리 한번 해보는 거죠. 서버에 요청하기 전에, 스마트 컨트랙트에 요청하기 전에 한번 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호출한 부분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퍼밋 함수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파라미터를 넣어서 호출해야 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보낸다? 스펜더, B가 보낸다. 그 B의 가스를 쓴다라는 거죠. A가 아니라. 그죠? 요게 이제 퍼밋 함수의 어떤 특징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컴파일해서 배포를 해보면 컴파일 하고요. 자, 첫 번째 지갑 주소로 세팅을 하고요. A의 지갑 주소죠. 자, 기존 것은 다 날리고요. 다시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포된 스마트 컨트랙트의 심볼, 그죠? 총 공급량 100만 토큰, 그죠? 100만 곱하기 실제 공은 10의 18승이죠. 이런 부분이 일단 확인이 됐으면은,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배포가 된 거죠. 자, 배포된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를 복사해서 어디다가 붙여넣냐면은, 아까 봤던 index.html에 이 토큰 어드레스를 붙여넣고요, 여기다가. 자, 그리고 웹페이지를 열면, 자, 새로 고침하면은 첫 번째 지갑 주소, A의 지갑 주소는 100만 토큰 있고요. B의 지갑 주소, C의 지갑 주소는 전부 다 0입니다. 0. 그죠? 0 토큰이고요. 자, 어프로브 퍼밋 한번 수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퍼밋이 수행이 됐고요. 실제로 이제 콘솔 로그를 보면은 VRS가 지금 넘어갔고요. from 오너의 지갑 주소로부터 B가 뭐 허가 받았다. 여기가 오너 주소고
A고 여기가 B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확인할 수 있는 로그도 이제 자바스크립트 안에 있고요. 자, 트랜스퍼 토큰 같은 경우에는 자, 트랜스퍼 토큰을 좀 보겠습니다. 트랜스퍼 토큰은 자, 트랜스퍼 토큰을 사용자 클릭을 했을 때 실제 이제 내가 B가 사용을 허가받은 토큰 중에 일부를 C한테 전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랜스퍼 프롬 호출하잖아요. 우리가 아까 봤던 ERC20의 트랜스퍼 프롬은 똑같은데요. 오너는 A의 지갑 주소고, 요 수신자는 C의 주소고, 실제로 이거를 수행하는 사람은 B의 지갑 주소 수행을 하는 거죠. 얼마만큼? 위에 이제 우리가 설정한 어마운트만큼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여기 트랜스퍼 토큰을 눌러보면은 트랜스퍼가 됐고요. 여기가 아까 0이었는데 끝에 이제 조금 일자로 올라갔죠. 요만큼 증가가 됐죠. 네. 실제 이제 100 토큰이라고 했지만은 코드상에는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소수점 16자리 만큼 허가를 받은 거죠. 그죠?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수인가요? 16자리로 갔는데 일단은 여러 번 눌러 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할 때마다 A의 밸런스에서 차감이 돼서 C로 넘어가죠. 이걸 수행하는 주체는 B고요. 자, 이렇게 해서 10번을 제가 눌렀습니다. 10번을 눌렀어요. 네. 10번을 누르고 11번째는 에러가 나겠죠. 왜냐면은 자기 허용량을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죠. 그죠? A가 허가한 양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런 에러가 납니다. 이런 부분은 또 이제 살펴보시고요. 다시 이제 허용량을 또 다시 주고 싶으면은 어프로브 포맷을 다시 누르고 다시 또 이런 식으로 빼서 쓰면 되는 거죠.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A의 돈에서 이제 차감을 해서 A가 허용해준 허용 한도에 한해서 B가 실행을 하고 C의 지갑 주소로 트랜스퍼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마치겠습니다.